나는 비가 쏟아지는 그날 우산을 함께 쓴 노인을 만났다. 그의 진짜 정체를 알기 전까지 나는 그저 평범한 친절을 베풀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뒤집혔다. 나는 항상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어. 그런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노인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내 삶을 파괴한 사람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 만남은 나의 복수를 시작하게 만들었다. 그날은 서울의 장마철이었다. 회사에서 늦게 퇴근하고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길,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우산을 펼쳤지만 바람 때문에 제대로 쓰기 힘들었다. 길거리에서 비를 피하려 애쓰는 노인을 봤다. 그는 낡은 코트 차림으로 서 있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할아버지, 우산같이 쓰세요. 나는 자연스럽게 말했다. 그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함께 걸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 이렇게 친절한가?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피곤해 보였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할아버지가 불쌍해 보여서요. 우리는 몇 블록을 걸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했다. 성공한 사업가였다가 이제는 은퇴한 상태라고. 가족이 있지만 멀어졌다고 했다. 나는 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내 삶은 이미 엉망이었다. 남편의 배신, 시댁의 모욕, 모든 게 쌓여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는 내게 명함을 건넸다. 필요할 때 연락해. 명함에는 김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대기업 회장. 나는 웃어 넘겼다. 그냥 노인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명함을 검색해보니 충격이었다. 그는 내 전 남편의 아버지였다. 내 전 남편, 그 개자식이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그 집안의 페일리아오.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솟구쳤다. 5년 전 나는 그와 결혼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사랑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결혼 후 시댁은 나를 하녀처럼 대했다. 너 같은 년이 우리 아들한테 어울려. 시어머니의 말들이 가시처럼 박혔다. 남편은 바람을 피웠고 결국 이혼을 요구했다. 나는 모든 걸 잃었다. 직장, 친구, 자존심. 그런데 그 노인이 그 집안의 수장이라니? 다음 날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아버지, 어제 우산같이 쓴 사람인데요. 그는 나를 기억했다. 우리는 커피숍에서 만났다. 나는 조심스럽게 내 이야기를 꺼냈다. 할아버지 아들. 제 전 남편이에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몰랐다고 했다. 아들이 이혼한 건 알았지만 자세한 사정은 모른다고. 미안하다. 아이야, 그의 사과가 진심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그 집안 전체가 나를 짓밟았으니까. 그 만남부터 내 복수가 시작됐다. 나는 그 노인에게 가까워졌다. 매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외로워 보였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털어놓았다. 나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할아버지, 가족이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저처럼 상처받아요. 내 말들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점점 나를 믿게 됐다. 나는 그의 약점을 캐냈다. 사업상의 비밀, 가족의 추문. 한 달 후, 그는 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호저였다. 그곳에서 나는 시어머니를 다시 만났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너 왜 여기 있어? 나는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가 초대하셨어요. 노인은 나를 가족처럼 대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칭찬했다. 이 아이가 내가 버린 여자야. 내가 잘못했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쌓였다. 나는 노인에게 모든 진실을 말했다. 남편의 바람, 시어머니의 모욕, 그들의 거짓말. 노인은 충격받았다. 내가 그런 가족을 키웠단 말인가? 그는 울었다. 그날 밤 그는 유서를 썼다. 모든 재산을 나에게 주겠다고.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할아버지, 저는 돈이 아니라 정의를 원해요. 고조되는 긴장감 속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다. 노인이 모두를 불렀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오늘 너희들의 잘못을 밝히겠다. 노인이 말했다. 아들과 며느리,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는 조용히 지켜봤다. 노인이 내 이야기를 풀어냈다. 배신, 모욕, 모든 것 아들은 부정했다. 그년이 거짓말해. 하지만 노인은 증거를 제시했다. 내가 몰래 녹음한 대화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쓰러졌다. 심장마비.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회복되지 않았다.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했다.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노인은 차갑게 대답했다. 너희 때문에다. 가족은 분열됐다. 아들은 사업에서 쫓겨났고 이혼 소송에 휘말렸다. 나는 그 모든 걸 지켜봤다. 복수가 완성됐다. 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걸까? 노인은 나에게 말했다. 아이야, 이제 자유로워져라. 나는 떠났다. 서울의 비 오는 거리를 다시 걸었다. 우산 없이. 그런데 그 복수가 나를 정말 자유롭게 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감옥을 만들었을까? 나는 그 후로 노인을 피했다. 그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내 마음속 상처는 여전했다. 매일 밤 꿈에서 시어머니의 쓰러지는 모습이 보였다. 내가 죽였어. 자책이 시작됐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들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나는 열심히 일했다. 과거를 잊으려 애썼다. 그런데 어느 날 전 남편이 찾아왔다. 여보, 미안해. 돌아와. 그의 얼굴은 초췌했다. 사업이 망하고 새 아내가 떠났다고 했다. 나는 웃었다. 여보. 이제 그 말 들으니 역겹네. 그는 무릎 꿇었다. 아버지가 너 때문에 나를 버렸어. 제발 용서해. 나는 그를 쳐다봤다. 눈물이 흘렀지만 동정은 아니었다. 분노였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 매일 모욕당하고 버림받고. 그는 울었다. 미안해. 정말. 하지만 나는 문을 닫았다. 늦었어. 그날 밤 노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아버지, 왜 나한테 재산을 주려 하셨어요? 그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는 내 가족보다 나았어. 진심이었어. 우리는 오랜 대화를 나눴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젊었을 때 비슷한 배신을 당했다고. 복수는 독이야. 하지만 때론 필요해. 내 삶이 서서히 변했다. 나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취미를 찾았다. 책 읽기, 산책. 비 오는 날에는 일부러 우산 없이 나갔다. 그 고통을 느끼며 강해졌다. 하지만 가족의 후유증은 계속됐다. 전 남편의 여동생이 연락 왔다.
언니, 오빠가 자살 시도했어. 제발 도와줘. 나는 망설였다. 가슴이 아팠다. 왜 나한테? 그녀는 울며 말했다. 언니 때문에 나는 갔다. 병원에서 그를 봤다. 약에 취한 모습. 왜 이렇게 됐어? 내가 물었다. 그는 눈을 뜨고 말했다. 너 없인 못 살아.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나도 너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어. 이제 내 차례야. 노인은 그 소식을 듣고 나를 불렀다. 아이야, 그만해. 복수는 끝났어. 하지만 나는 이미 늦었다. 내 마음은 단단해졌다. 할아버지, 이게 제 선택이에요. 시간이 흘렀다. 전 남편은 회복됐지만 모든 걸 잃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새로운 사랑을 만났다. 그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었다. 내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그의 말이 위로됐다. 하지만 밤마다 그 우산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 친절이 모든 걸 바꿨지. 노인은 결국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 갔다. 가족들은 나를 노려봤다. 하지만 나는 고개 숙이지 않았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내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 상처는 영원히 남았다. 인간은 왜 서로를 이렇게 아프게 할까? 이후 나는 더 깊이 생각했다. 복수가 정말 정의일까? 노인의 죽음 후 그의 유언에 따라 약간의 재산이 나에게 왔다. 나는 그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다. 서울의 조용한 골목에서. 그곳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이들. 한 여자가 왔다. 저도 배신당했어요. 그녀의 이야기 외도 비슷했다. 나는 조언했다. 복수보단 자신을 사랑하세요. 하지만 내 말은 위선적이었다. 나는 복수를 했으니까. 전 남편의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 나는 찾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의 여동생을 만났다. 오빠를 도와주세요. 그녀의 부탁에 나는 말했다. 내 가족이 나를 도왔어? 아니, 그녀는 울었다. 언니, 우리 잘못했어요. 그 순간 내 마음이 흔들렸다. 아마도 용서할 때가 됐나.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다. 상처가 너무 깊었다. 카페에서 일하다 노인의 사진을 걸었다. 그분 덕분에 여기 있어요. 손님들이 물었다. 누구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제 인생의 전환점. 새로운 연인은 나를 지지했다. 내가 강해서 좋아. 우리는 함께 여행했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봤다.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자. 그의 제안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과거는 따라왔다. 전 남편이 카페로 왔다. 여보, 그의 모습은 처참했다. 나 죽고 싶어. 나는 차를 내주며 말했다. 왜? 그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배신감, 어머니의 죽음, 자신의 잘못. 나는 듣고 있었다. 내가 나를 망쳤어. 그가 말했다. 나는 대답했다. 아니, 내가 스스로 망쳤어. 그는 떠났다. 그 후 그는 재활원에 들어갔다. 나는 자유로워졌다. 카페는 번창했다. 친구들이 늘었다. 너 정말 강해. 그들의 말이 힘이 됐다. 하지만 가끔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거리를 걸으며 생각한다. 그 노인을 만나지 않았다면 운명은 이상하다. 노인의 무덤에 갔다. 할아버지,
이제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그의 대답처럼.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삶은 계속된다. 용서란 무엇일까? 스스로를 위한 걸까? 시간이 더 흘렀다. 카페는 내 삶의 일부가 됐다.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했다.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아픔을 가진 이들, 행복한 이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 자신을 치유했다. 한 날, 전 시어머니의 친구가 왔다. 너 그 아이지. 그녀는 나를 알아봤다. 내 가족이 잘못했어? 미안해. 그녀의 사과가 언익스펙티드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났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다. 용서가 이거구나. 새 연인과 결혼을 준비했다. 간단한 결혼식. 가족 없이 친구들만. 너와 함께라면 충분해. 그의 말이 따뜻했다. 전 남편의 여동생이 초대받았다. 언니, 축하해요. 그녀는 변했다. 오빠를 돌보고 있다고. 오빠도 잘 지내요. 감사해요. 나는 웃었다. 모두 잘 되길. 결혼 후, 우리는 작은 집을 샀다. 제주도로 이사했다. 바다 소리가 들리는 곳, 여기서 아이를 키우자. 그의 꿈이었다. 하지만 임신 소식을 듣고 과거가 떠올랐다. 내 아이가 그런 가족처럼 되지 않게? 노인의 추억이 남았다. 그의 명함을 간직했다. 그 우산이 모든 걸 바꿨지? 삶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가끔 꿈에서 그 비를 봤다. 그 선택이 옳았을까? 결국 나는 책을 썼다. 내 이야기. 우산의 복수라는 제목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다. 사람들은 공감했다. 나도 비슷해. 그 책으로 나는 강해졌다. 과거는 교훈이야. 전 남편이 책을 읽고 연락 왔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는 답하지 않았다. 이미 끝났다. 이제 나는 행복하다. 하지만 그 질문은 남는다. 친절은 정말 보상을 가져올까? 아니면 재앙을? 새로운 삶이 안정됐다. 제주도에서 카페를 다시 열었다. 바다 뷰가 아름다운 곳, 우손님들이 많아졌다. 관광객들, 현지인들. 한 관광객이 왔다. 책 읽었어요. 감동적이었어요. 그녀는 내 팬이었다.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겼어요? 나는 대답했다. 시간과 용서로. 연인, 이제 남편은 나를 지지했다. 내가 자랑스러워. 우리는 아이를 기다렸다. 초음파에서 본 아기. 건강하게 태어나. 하지만 출산이 가까워지니 불안이 왔다. 내 과거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까? 노인의 가족 소식이 들려왔다. 아들은 회복돼 새 사업을 시작했다. 여동생은 결혼했다. 그들도 변했구나. 나는 안도했다. 복수가 파괴만 가져온 건 아니었다. 출산 날, 딸이 태어났다. 예쁜애 남편의 눈물이 보였다. 나는 울었다. 이제 진짜 새 시작. 아기를 키우며 삶의 의미를 알았다. 사랑이 모든 걸 치유해. 하지만 비 오는 날 창밖을 보며 생각한다. 그 노인이 없었다면? 그의 무덤에 가서 아기 사진을 보여줬다. 할아버지, 손녀예요. 바람이 불었다. 평화로웠다. 내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그 교훈은 남는다. 배신의 대가는 크다.
하지만 용서는 더 크다. 너는 용서할 수 있을까? 아이가 자랐다. 3살이 됐다. 엄마, 비와 이 그녀가 말했다. 나는 우산을 챙겼다. 같이 쓰자. 그 순간 추억이 스쳤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게. 제주도 생활은 좋았다. 남편의 일도 안정됐다. 우리는 행복했다. 책의 후속편을 썼다. 용서의 우산의 사람들이 더 공감했다. 전 남편이 제주로 왔다. 딸 봐도 돼. 그의 부탁에 나는 허락했다. 잠깐만. 그는 변했다. 아이야, 미안해. 아기에게 말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고마워. 기회를 줘서. 나는 말했다. 이게 끝이야. 그 후, 그는 떠났다. 더 이상 연락 없었다. 노인의 기념일을 챙겼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삶은 평범해졌다. 하지만 그 드라마는 내 일부. 인간의 마음은 복잡해. 복수와 용서 사이에서 더 많은 시간이 흘렀다. 아이가 학교에 갔다. 엄마, 친구들이 책 읽었대. 그녀는 자랑스러워했다. 나는 강연을 했다. 아픔을 극복하는 법. 청중들이 물었다. 후회 안 해요. 나는 대답했다. 후회는 있지만 성장했어요. 전 가족과 화해했다. 여동생의 결혼식에 갔다. 언니, 와줘서 고마워. 아들은 멀리서 인사했다. 잘 지내. 평화가 왔다. 하지만 내 마음속 그 비의 소리가 들린다. 그 선택이 나를 만들었어. 아이의 졸업식. 엄마, 사랑해. 그녀의 말에 울었다. 남편과 함께 늙어갔다. 내 덕분에 행복했어. 노인의 이야기를 아이에게 했다. 할아버지가 우산 공유한 분. 그녀는 웃었다. 멋진 이야기야. 내 삶은 완성됐다. 하지만 그 질문. 복수는 정말 가치 있을까? 늙은 나이, 손녀가 왔다. 할머니, 이야기 들려줘. 나는 말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공유한 노인. 이야기는 이어진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야. 마지막으로 나는 생각한다. 모든 게 운명이었다. 그 우산 아래 내 복수가 시작됐지? 하지만 이제 평화. 너는 어떤 선택을 할까?